윤종규 회장님, 박래경 우리 후원회 회장님, 우리 그 유명한 전인 실험예술가 김구림, 여기는 또 서울시 박물관 협회 박암종, 이분이 그 당시 이제 사립박물관 협회장 김세원 회장, 정말 박물관계의 미술관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줘서 그 당시에 캡카팅이고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선생님, 여기 관장실 겸 정보센터네요? 네. 2층에. 2층에. 네.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선생님,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네, 여기가 지금 우리 박물관 2층 한국미술정보센터인데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디폴도 작가라고 있어요. 그 디폴도 작가는 일단 이제 저쪽에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디폴도 작가하고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가 난 거를 지금 우리 이제 그 데이터에다가 다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중요한 기초 자료. 저 자료가 지금 디지털화 돼 있지 않잖아요. 오래된 네. 자료라. 네네. 그걸 그 텍스트로 디지털화 시키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일종의 지금 이제 목록화하는 거고요. 지금 엄청난 작업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인이 더 사실은 이제 모든 그거를 스캔까지 사야 되는데 그거는 정말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단은 이제 그 목록화를 하는 거지. 그런 작업이고요. 예, 선생님. 네, 여기가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2008년부터 해왔던 그 전시에 대한 어떤 단행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이 출간한 겁니까? 예. 예. 제가 이제 하는 아쉬운 거는 항상 저희가 아까 봤지만 밑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시회도 더 자료를 다 꺼집어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보여주고 저희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왔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외국미술 국내 전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외국의 미술이 한국에 어떻게 소개됐는가를 60년간을 정리를 한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인상파전, 피카소전 이런 것들, 93년 휘트니 비엔날 그 역사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하나의 이런 학술적인 책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야. 그래서 이제 연대기별로 대단합니다. 네, 이때는 독일현대미술전이 83년에 열렸고 이건 피카소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었네요. 선생님, 지금 책이 출간이 됐는데 잘 나갑니까? 판매가? 이거는 이제 잘 물어보셨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문화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이거를 책으로 팔 수 있겠는데요. 여기 잠깐이었었고 그 이후로는 이 책을 문화사업비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굉장히 제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책에 정가가 없으면 책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무료로 만들어서 관계 거기에 그냥 기증을 해라. 그럼 책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사실 이거를 지금은 이 책에 한해서는 살 수가 있지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책 대다수가 다 비밀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죠. 아니,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네. 이렇게 중요한 자료는 네. 인사동이나 전시장에 우리가 이제 작가들이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 협찬으로 네. 그 옆에 이거 하나 비치를 해놓고 네. 그 자리에서 오는 분들이 사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좀 판매 좀 해봅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파는 책은 왜 만들지요, 나라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줬으니까 그걸 팔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바뀌어져야 되는 안 바꿔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후에 나온 책들이 거의 지금 이렇게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는 이런 책이 돼서 그거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도 안 고쳐지는 게 안타깝죠. 이거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K아트, K팝, K컬처라고까지 해서 한국 이런 문화예술이 세계적으로 소개된 이거는 K아트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한국 현대미술 해외 진출 60년이에요. 그럼 해방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베네치아, 베니스 비엔날, 상파울루 비엔날 이런 데 어떻게 나갔는가를
60년간 정리. 이거는 선생님께서 지원 없이 자체 출판한 겁니까? 아, 이것도 그때 지원을 받은 거죠.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거는 이제 어떤 지원 사업을 통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럼 이것도 판매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 년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2만 원. 이게 몇 년 이후에 이제 딱 끊긴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외에 나간 거, 지금 파리 비엔날레 대표적인 뭐 박서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갔던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거지요. 대단한 자료.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카실 도큐멘트가 여기 나오네요. 카실 도큐멘트는 92년도에 한국 작가는 육군병이라는 작가 처음으로 초대가 됐어요. 아까 거기 우리 보니까 96년에 카실에서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왔다 갔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총 역사적으로 해서 또 사건과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게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108인 연속 소동이라는 어쨌든 지금 이 자료책은 100% 선생님께서 제작을 하신 거죠? 저기 원고나 자료는 다 그렇죠. 선생님이 소장하고 계신 내용을 엮은 거죠? 그렇죠. 제작비만 국가 지원을 받은 거고. 네, 서울시. 네, 서울시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미술을 연구할 때 꼭 필요해서 그 주제를 대단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거 단색화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색화가 추상화에 이제 속한 건데 그 역사를 총 정리한 게 한국 추상 작가들 역사. 웬만한 작가들이라고 한다든가 배우는 저기 작가들은 적어도 선생님의 이런 책을 서너 권 정도는 적어도 소장하고 있어야 공부하는 작가구나 뭐 이렇게 좀 인식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연구자. 그럼 여기에는 뭐 이완, 윤영근, 박서보 여기 다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추상미술의 역사고요. 이거 일일이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선생님 오늘 하루뿐이 아니고 틈나는 대로 시리즈로 계속 저기 영상을 좀 담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공모전에 대한 건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건 또 뭡니까? 이게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인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김달진이 미술계에 알려진 거는 제가 95년도에 냈던 이 책의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95년도에 낸 저의 저서인데요. 이때 이제 뭐 제가 이제 알려줬던 이 사진인데요. 그 당시 이제 백팩이 없어서 양쪽에 쇼핑백 메고 다니면서 맨날 터질 거 아닙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그 무겁게 들고 다니면서 수집했던 건데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조사하고 통계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글을 썼죠.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미술 잡지에 대한 역사 이런 거를 썼고 그래서 조목 이 글은 다 선생님이 쓰신 겁니까? 네, 제 저서죠. 아, 저서. 네, 제가 다 이제 자료 몇십 년간 수집한 거를 분석하고 글을 써서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다 도표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소장품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료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저는 사실에 의거한 어떤 데이터, 통계, 연표 이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게. 이것이 이제 저의 이제 그런 큰 저서고 이 책의 사실 추천사를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이용성 관장이 또 지금은 너무 유명한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을 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책도 살 수 있는 겁니까? 지금도? 살 수 있죠. 이건 제 이제 개인적인 저서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한 걸 보자 해서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냈던 겁니다. 네,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웬만한 미술 잡지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행된 어떤 미술 잡지를 또 제일 많이 수정하고 있는데요. 뭐 월간 미술, 뭐 아트인컬처, 포브리가트, 미술과 비평, 또 미술세계, 뭐 서예 잡지, 뭐 공예 잡지, 디자인, 사진 잡지까지 전 잡지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입수가 되고. 우리나라 미술 잡지가 죄송하지만 요것밖에 안 됩니까? 회사가? 이거보다 더 있고요. 있는데 여기 다 이제 늘어놓지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전에보다는 사실 종이 잡지가 많이 좀 없어지는 추세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온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분류 방식에 의해서 분류돼서 또 대기 상태네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디로 갈지 꽂혀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2층과 3층이 전부 다 이렇게 베란다를 초가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2층, 3층 이 전량이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미술 잡지 이것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2, 3층이 이렇게 잡지가다 베란다를 이용해서 이런 걸 오래된 잡지 저희 합본을 만들었고요. 합본을 원래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합본을 합본으로 만들었고 여기 자체적으로 합본을 만든 거죠? 네네. 북카바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만들었고요. 저희가 여기가 이제 한국미술정보센터의 그 작가의 개인적인 자료인데요. 여기 지금 강시에서부터 하시까지 가나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뭐 이름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중요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한 번만 뽑아볼까요? 팜플렛이 여기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한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박스잖아요. 그럼 이 박스 안에 김한기 선생님이 개인전했던 이런 팜플렛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와. 이건 김한기 선생님 거, 이거는 뭐 더 오래된 자료네요. 이거는 그 우편물. 우편물로 왔던 그거의 원본. 원본. 네, 이런 팸플렛.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만이 소장할 수 있는 거를 선생님께서 소장하고 계실 수도 있네요, 그죠? 그렇죠. 개인한테 왔던 우편물까지. 그럼 이걸 이제 김한기 선생님이라든지 개인한테 작가한테 왔던 우편물까지 선생님께 자료로 주신 거네요. 네네. 그분께서 직접. 그래서 이렇게 수집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중요한 작가들의 팜플렛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야. 지금 워낙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지금 박스가 지금 3개의 박스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작가들 이런 개인 자료는 또 백남준에 대한 자료 제일 많아요. 이따가 이제 뒷본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대략 50쪽 미만의 팸플렛, 리플렛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박스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가 이제 모빌렉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미술 단행본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다 이게 청구기호가 되어 있어서요. 달친닷컴에 오면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왔던 미술에 대한 책, 화집 이런 것들이 검색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걸 어쩔 수 없이 예약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전화상으로나 뭐 이메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여기 와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뭐 해방 이후에 한국에서 발행된 웬만한 미술책을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모빌렉 속에서 볼 수 있는 단행본을 이쪽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이제 모빌렉이라고 하죠. 통로만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책을 꺼내올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빌렉이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모빌렉을 주문 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쪽에 40평의 지금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부담이 큰 그런 문제가 있죠. 다른 공간은 여기 사옥이고 다른 공간은 임대로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한 달에 지금 그 월세가 117만 원이니까 심각하죠. 아이고. 선생님. 이야. 네, 여기가 저희 이제 김달중 미술자료박물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희는 이거를 디폴더 작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D는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도큐멘타, 디지털, 달친 이게 다 D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따서 저희가 이제 디폴더 작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 작가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온 기사를 지속적으로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아놔요. 그건 원래는 본인이 하든가 본인을 좋아하는 팬이나 집에서 이제 관계자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과 관계된 분들이 하는 건데 네. 그걸 선생님께서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출발이 그거였죠. 그래서 뭐 하나 볼까요, 한번?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그 천경자에 대한 어떻게 앉아서 할까요? 예. 네. 이야. 저희 뒷불도 작가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천경자 사람이 첫 번째죠. 그럼 53년도에 두 번째 부산에 섰을 때 천경자 동양화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건 어디에서 나온 기사입니까? 이게 브로셔예요. 전시에 보다시피 그 당시는 이제 그냥 게 흑백으로 그냥 흑백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신문 이제 기사고 천경자 선생님의 50년대 기사. 신문 기사. 선생님의 이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또 컷이라든지 또 천경장님이 쓴 어떤 에세이 같은 거, 봄의 노크, 글 그림 천경자. 이게 어떤 신문인지 한번 여기 지금 서울신문 55년 12월 29일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56년 3월 2일자.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직원들을 통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복사를 떠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장 제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연구자들한테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56년 12월 9일 서울신문인데 우정 속의 제작 나의 처녀작. 그러니까 이 작가를 일목요연하게 한 파일에서 네. 이렇게 쉽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기는 예. 여기밖에 없지요. 여기밖에 없죠. 이걸 일일이 다 조사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도록 팸플렛을 각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놓은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천경자 선생님의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기사 일단은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의 자료가 여기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뭐 그렇게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칼로 오려서 모았던 옛날 그 스크랩북이죠. 여긴 실제로 선생님께서 모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스크랩북을 뜯어서 이제 크레오 화일 속에 넣은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 세 점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술 교과서에 나온 그림을 천경자 그림이기 때문에 칼로 오려 모은 거예요. 이 꽃, 강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요, 여기 도판 속에 그 여라는 이 그림의 실물을 이번에 그 전남 고흥에서 열린 천경자 100주년에 가서 이 작품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쿵쿵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판에서 보던 그림의 원화를 진짜 보고 이 그림이 그동안에 뭐 천경자 그림 중에서 많이 이렇게 전시됐던 작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거기서 나왔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작품의 소장처가 가나문화재단.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이미지로 봤던 작품의 원화를 본다는 대단한 일이죠. 이런 건 뭐 사보에 나왔던 천경자의 뭐 개구리 그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됐죠. 그러면 뭐 이거는 고려대학교에 소장한 그 수상품이고 이렇게 해서 모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진 작가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뒷불도 작가를 335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해서 그래서 지금 350분 정도요? 여기가 335명이고요. 335명. 그래서 여기에 그 작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잘 아는 이우환, 이우환 같으면은 지금 이게 9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이렇게 거론이 된 사람은 기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백남준 같은 건 지금 여기 1권에서부터 14권까지 있잖아요. 그만큼 백남준은 또 어떤 기사에 초점이 된 거죠. 그런 통계도 굉장히 중요한. 5건이고요. 지금 박수근이가 지금 뭐 7건인가요? 이렇게 많이 기사가 나오고 있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가의 뭐 어떤 걸 할까 바로메타가 되는 거죠. 기사만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작가의 활동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이거를 보고요. 어떤 이제 원료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작가는 자존감이잖아요. 웃으면서 저 친구, 저 동료가 나하고 같은데 저 사람 거는 여기 있는데 왜 내 거 없느냐 이렇게 사실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뭐 스포츠의 그 기록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 작가에 대한 평가가 주관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졌고요. 그렇지. 아, 선생님, 그러면 예. 이 자료를 열람이 가능한 거고요. 네. 어떤 분들이 찾아오게 되나요? 네, 여기 이제 이용자를 소개하면은요. 예. 이거는 2004년인데요. 제가 이제 미술 아키비스트이잖아요. 예. 근데 2004년에 일본의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회가 창립 15주년이 돼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당시 한국을 대표로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발제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2004년이면 20년 전인데 우리나라는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라더니 아카이브 협회 이런 게 전혀 없었을 때죠. 근데 거기는 벌써 이런 단체가 15주년이 됐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동수를 맞은 아주 쇼킹했었죠. 근데 거기에 가서 제가 우리나라 그 미술 문화재의 정보와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1박 2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아카이브, 아키비스트 이런 협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이 일을 매진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효고 현림미술관에서 그럼 그 협회가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저희는 2013년에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발제하고 최수석 교수님 통역을 했고요. 2008년에 저희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서울시에 등록을 했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도쿄 국립박물관의 등록실장 겸 대여 특별 관람 실장인 나다시마 시도시 씨가 한국에 왔어요. 예, 선생님. 도쿄의 대표적인 도쿄 국립박물관의 등록실장하고 대여 특별 관람실장인 다라시마 사도시라는 분이 한국에도 이런 게 생겼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최석두 선생님이 그때 저를 통역을 하셨던 분이죠. 야, 이분이 이제 통역을 예. 하면서 한국에도 이런 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여기를 왔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천경자 미인도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유족을 대표해서 천경자 선생님의 따님인 김정희 선생님이 검찰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2016년이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뒤적이면서 관장님이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를 모았다는 이런 규정한 자료를 여기서 와서 만날지 몰랐다. 그래서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쪽에다 검찰 쪽에 지금 여기 오셨던 분들의 리스트죠? 네. 야. 여기는 그 오지호 선생님 막내딸이 여기를 5번을 왔어요. 이게 왜 오겠습니까? 작가나 유족이 못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여기를 왔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번 와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런 아버지에 대한 자료집을 만들어냈어요. 결과물까지. 네, 5번 하고 이분에 대한 건 제가 유튜브에 인터뷰를 해서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추상화가 유영국 선생님의 따님 유자야 씨가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해서 여기 왔고요. 네, 영국의 학자죠, 미술사 학자 샤롯 홀릿이 자료 때문에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방문을 야, 영국에서까지 오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 미술에 대한 책을 내면서 거기에서는 도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왔었고요. 한 번 이용해서 그 당시에 또 왔었어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전시회 포스터만. 그럼 이런 자료들을 선생님께서 이제 원본을 줄 수는 없으니까 스캔이나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이제 전달을 해주시겠네요, 그죠? 예, 와서 열람을 한다든지 복사를 한다든지 스캔. 그럼 그거는 저희 어떤 규정에 맞게끔 그렇죠.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 또 샤르도 울리시 왔는데 외국에서 지금 한국의 다랑아리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다음 저서는 다랑아리를 연구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을 때 그분이 한국미술 19세기부터 현재까지라는 책을 냈고요. 그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습니다. 2번째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의 홋카이도 교육대학의 사사키 츠카사 교수가 왔는데요. 이분의 논문 주제가 한국과 대만의 근대미술 교육 연구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미술 교과서 일제 강점기부터 한 400여 종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과 대만에 미술 교과서. 네,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걸 검색을 하다가 숙명여대 김양미 교수하고 와서 그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미술 교과서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논문을 썼다고 이렇게 이제 일본에서도 찾아온 거죠. 한국과 대만의 근대미술 교육에 대한 거. 이런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또 일본에 있는 분인데 이인성의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에 왔고요. 이분은 일본 여성인데 여기를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3번씩이나 온 사람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오사카 시립 동양도자박물관에 소속으로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2번째 왔었을 때 이런 자료를 보려고 왔고요. 덕분에 좋은 자료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히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분이 직접 쓴 글입니까? 네, 마지오카 도모코가. 그렇죠. 김자지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3번째 온 거예요, 한국에. 2018년. 네, 덕분에 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나중에 이 총합연구대학원 대학교에서 문화과학연구과에서 비교문화 전공 박사과정에 있는 일본 여성이 저희 박물관을 3번이나 왔던 이런 사례이죠. 그래서 한국 근현대미술 김한기의 남북분단 표지와 장정화 이런 논문을 썼다고 해서 자기가 이걸 또 보내오기도 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운의 조각가, 자살한 조각가 권준규 선생님이 무사시노미술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인 교수 박형국과 히로다카 구로카와가 한국에 그 권준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와서 내방을 했었던 그런 자료이고 2018년 여기는 또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어느 날 홍콩의 대학생이 여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왔느냐고 했더니 전공이 문헌정보학이에요. 이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여기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다 해가지고 와서 그 대학생이 이렇게 방명록을 이렇게 남겼고요. 이 학생의 마지막 질문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서 저희는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잡지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운영한다니까 이 대학생은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건 국가에서도 어려운 건데 잡지에 광고를 받아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한다는 건 자기는 캐션마크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정말 이런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남기고도 갔죠. 그래서 저는 사실 홍콩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도 몰랐는데 했는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인데요. 그 홍콩대학이 세계 대학 랭킹을 서열을 봤더니 우리 국립서울대학보다 더 상위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세계에 있는 유수의 대학생까지 저희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있는 곳 필요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국가에서는 간과하고 이런 거를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려운 거가 그런 부분이죠. 이 많은 자료가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에서는 어떤 숫자 노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에 뭐 돈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행사에 지원해주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용액이 적다는 그런 논리겠죠. 그러면 이것이 제가 갖고 이게 뭐 돈이 되고 막 이런 건 또 아니고 이게 사실은 저도 열심히 모아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후손에 남겨주는 이게 하나의 우리 문화유산인데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우리가 선생님 네. 8만 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그 8만 대장경을 보러 그 안에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인원은 네. 거의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1년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8만 대장경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화적인 위상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 그래서 네. 여기 김달진 박물관도 그 문화의 위상을, 미술계의 문화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상징적인 곳 아닙니까? 네. 지원이 돼야죠. 제가 선생님,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유.